네, 한명도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환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지난번에 질의했던 거 한번 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때 이제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시가주의가 원칙인데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이게 이제 2025년 6월 11일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 훈령인데요. 이거를 개정함으로써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수 증대 효과,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세수 증대 효과가 연간 8천억 원 정도로 해서 조세 형평이라든가 또 시가주의 원칙에 부응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상속세 증여세 총 신고 건수가 2024년도만 해도 30만 건인데 대부분 23만 건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4만 2천 건 정도에 불과해서 국민이 거의 뭐 수십 년간 이런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세 증여세를 예측하고 또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가 갑자기 바꾸는 것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클 것이다. 이런 그 유의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사무처리 규정 시행이 2025년 6월 10일입니다. 돌이켜보면 6월 3일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게 시행이 6월 11일이면 이 사무처리 규정의 변경은 그 전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조항이 지금 기재부 조항이 아니고 국세청 훈령이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괄하시는 예. 기재부 차관님도 같이 좀 봐주십사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제 의문은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세수 결손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50조, 30조 정도.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거에 대한 세수 결손을 메꿔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올린 것 중에 상속세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세수를 보충해라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훈령의 변경이 이루어져서 6월 11일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 근데 저 시점하고 관련해서요. 실제로 저게 시행이 된 게 지금 25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직후입니다. 예. 세수 결손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건 저희가 23년하고 24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점의 차이를 보면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시점의 차이를 보면 꼭대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시행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당장 뭐 벌써 이게 시행이 되면 당장 세수 증대 효과는 있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단기 처방인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시행은 이재명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조세 저항은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이런 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예. 단순한 국세청 훈령의 개정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공감대도 없고 예컨대 뭐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다른 법률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저기 시행은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저게 취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저걸 만약에 되돌렸을 때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부작용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23만 건인데 이게 뭐 기준 없이 또 계속 뭐 예컨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예, 상속세 증여세가 2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우려를 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순한 세수 증대를 예, 목표로 해서만 해서는 예.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 욕은 비판은 다 이재명 정부가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혹시 뭐 예상되는 부작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그 국세청과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님 나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8월 27일 개보위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 1,347억 원
과태료 960만 원 부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월 28일 날 이제 밝히신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SK텔레콤 유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은 건수로는 국민의 대부분 거의 과반수인 2,300만 명이 그 유출 사태의 피해자였고 그다음에 인증번호가 유출이 되었으며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가지 종류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늑장 대응, 해킹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실도 있고 워낙 또 사회적 파장도 커서 이거에 대한 사실은 충분한 최대의 과징금이 나오지 않을까. 또 아마 개보위원장님께서도 한 3%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언급도 하셨던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까?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그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하기 전에 과징금 액수 관련해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최대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맞는 과징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과징금 부과액은 1,300억 정도로 전체 매출액의 1%에 불과하고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5%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EU 같은 데에서도 전 세계 매출액의 뭐 4%, 영국 같은 곳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가 재발 방지를 해서 턱없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022년도 5,400억, 2023년도 4,600억, 그리고 2024년도에 9,500억으로 갑자기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7월까지만 해도 7,700억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 그다음에 피해 명수, 인수를 늘어나게 하는데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인과관계 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액수 관련해서는 뭐 다른 뭐 EU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상한액이 좀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중요한 지금 것은 제 질문은 뒤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가 관련해서는 갑자기 늘어났는데 예, 그것과 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 있는지 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는데 다른 한편 이제 유심 정보가 유출됨으로 해서 다크웹이나 이런 곳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문을 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개보위라든가 정부가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SK텔레콤 문제는 2016년 10월 달부터 문제가 지적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운영 체제 보완 없이 계속 사용하다가 2025년 4월 달에 이 대량 유출 사태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까지는 4,600억 정도의 피해 규모 액수였는데 2024년도에 9,500억으로 갑자기 2배가 증가하고 2025년도 상반기에 7,700억 연간 1조 4천억이 넘는 그런 피해 건수와 액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2024년도부터 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심이 들고 특히 2025년도에는 어쨌건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보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이런 거에 대한 조사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알아보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신 다음에 저희 의원님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